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 정복? 하루도 안 걸리지. 여기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한 중국인이 친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중국의 소수민족에 불과하다며 한국 대통령은 중국의 도지사나 다름없다는 황당무계한 말을 내뱉고 있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하버드 대학 교수는 아무 말 없이 중국 학생을 한심해하며 그만 조용히 하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교수의 날카로운 눈빛에도 불구하고 중국 학생이 자꾸 선을 넘는 발언을 하던 중 조용히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국 학생의 말에 중국 학생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조용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강의실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 미첼이고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제 수업은 주로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제 수업에서 좀 다른 점을 느끼게 됐어요.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이 제 수업을 점점 더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중국, 한국, 일본 같은 곳에서 온 학생들이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항상 모든 학생들이 출신에 관계없이 제 수업에서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려고 노력해왔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저는 유럽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지만 아시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중국인 학생들 몇 명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은 중국과 한국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 한 명이 제 귀를 잡아 끄는 말을 했어요. 그는 중국이 원한다면 한국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투에서는 마치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듯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듣고 궁금해졌어요. 왜 그는 그렇게 생각할까? 중국과 한국 사이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에 대해 그리고 제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이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시아 역사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역사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거대한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한국은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독립을 유지했어요. 저는 그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많이 배울수록 한국에 대해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단지 K-팝이나 김치만이 아니라 한국에는 서양 사람들이 잘 모르는 풍부한 역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배우는 것에 너무 흥미를 느껴서 제 수업 중 하나를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아시아의 정치에 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포함시키고 싶었어요.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는 아시아의 갈등에 대해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과거의 사건들이 오늘날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랐어요. 프로젝트를 정말 잘 만들기 위해서 저는 초청 연사들을 초대해서 제 수업에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어요. 또한 학생들이 자신이 아는 것을 공유하도록 격려했어요. 제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기를 원했거든요. 제가 새 프로젝트를 발표한 날이 기억나요. 교실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고 다른 학생들은 약간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모두들 흥미로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자, 여러분, 제가 교실 앞에서 말했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조금 다른 걸 해볼 거예요. 동아시아의 역사와 정치를 탐구할 거예요. 몇몇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미첼 교수님, 이 수업은 유럽 정치에 관한 수업 아닌가요? 제가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점점 더 연결되고 있잖아요. 세계 정치를 이해하려면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지역을 이해해야 해요. 제가 프로젝트를 설명했어요. 학생들은 그룹을 지어 아시아 역사 속 다양한 갈등을 연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배운 것을 교실에서 발표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들이 인터넷에서 간단히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깊은 내용을 탐구하길 바랐어요. 이건 단순히 날짜와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이 사건들이 오늘날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길 바래요. 현재의 정치적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요. 제가 말하고 있을 때 뒤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우석이라는 학생이 눈에 띄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으로 보통 수업 시간에 별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몸을 앞으로 숙이고 열심히 듣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우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첼 교수님, 그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어요. 이 프로젝트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국 역사에 대해 모르는 게 정말 많아요. 그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니 기뻤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기뻐, 우석. 내 의견을 듣게 되길 기대할게. 우석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대해 정말 기대가 됐어요. 우리 모두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 자신도 포함해서요. 이 프로젝트가 제 교실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날 나는 설렘을 느끼며 교실에 들어갔어요.
동아시아 지정학에 관한 우리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책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교실을 둘러보았어요. 늘 보던 얼굴들이 있었죠. 항상 할 말이 많은 중국 교환학생 장밍, 그리고 보통 조용히 지내는 한국 학생 김우석. 좋아요. 여러분, 나는 손뼉을 치며 모두의 주의를 끌었어요. 오늘은 동아시아 지정학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 볼 거예요. 누가 먼저 시작할래요? 예상대로 밍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어요. 나는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자신감에 차서 가슴을 펴고 일어섰어요. 미첼 교수님, 그는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국의 역사적 지배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마치 모두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교실을 둘러보았어요. 만약 중국이 정말 원했다면 한국을 쉽게 지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결국 중국은 항상 이 지역에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봤어요. 다른 학생들은 확신이 없어 보였고요. 나는 더 많은 의견을 물어보려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석이 손을 든 거예요. 정말 드문 일이었죠. 우석은 수업 중 가장 조용한 학생 중 하나였거든요. 그는 좀처럼 발언하지 않았어요. 네, 우석. 나는 놀라움을 숨기며 말했어요. 내 생각은 어때? 우석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에는 결의가 보였어요. 저는 밍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작을지는 몰라도 우리 역사는 끈기와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실은 조용해졌어요. 밍조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우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그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16세기 말 임진왜란 동안 한국의 이순신 장군은 훨씬 더 큰 일본 함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는 기발한 해군 전략을 사용했어요. 비록 그의 함대가 훨씬 작았지만 그의 전술은 너무 훌륭해서 오늘날 전 세계 군사학교에서 여전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의자에 기대 앉아있던 학생들이 이제는 똑바로 앉아서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밍은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우석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는 점점 더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우리는 북한군과 중국군 양쪽에 맞서 결국 물리쳤습니다. 유엔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이건 크기와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전략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우석이 말을 마쳤을 때 나는 교실을 둘러보았어요. 학생들은 조용했지만 방금 들은 이야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듯했어요. 아마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처음으로 한국의 역사에 대해 한국인의 관점에서 들었을 거예요. 나는 이 순간을 더 발전시키기로 했어요. 우석이 아주 좋은 점을 지적했어요. 나는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큰 나라가 항상 작은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작은 국가들이 영리한 전략과 강한 의지를 통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많은 예를 봤어요. 이 아이디어를 더 탐구해 봅시다. 그 후로 수업 시간 내내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어요. 학생들은 우석에게 한국 역사에 대해 질문했고 평소 토론을 주도하던 밍조차 조용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는 메모를 하며 집중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할 때 나는 여기저기서 들리는 대화를 엿들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 한 학생이 말하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은 우석에게 한국의 군사 전략에 관한 책을 추천해 줄 수 있냐고 묻고 있었고요. 나는 자부심과 흥분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바랐던 모습이었거든요. 학생들이 단순히 사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학생이 교실을 나간 후 나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며 책상에 앉았어요. 우석의 예상치 못한 발언은 수업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놓았어요. 그때 나는 한국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온 모든 나라에 대해 더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프로젝트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단순히 역사나 정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허물고 가정에 도전하며 학생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도와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짐을 챙기면서 나는 우석에게 다가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의 한국 역사에 대한 지식과 열정은 수업에 매우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는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공식적인 발표를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날 교실을 나서면서 나는 에너지가 넘치고 흥분됐어요.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떤 놀라움과 통찰을 가져다 줄지 정말 기대됐거든요. 그날 교실에 들어설 때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기분이었어요. 평소엔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지만 오늘은 좀 달랐거든요. 우리 조용한 한국 교환학생 우석이 한국 역사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었어요.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기대가 됐어요. 교실은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저는 민과 그의 친구들이 맨 앞줄에 앉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지켜보는 걸 봤어요. 우석은 앞에 서서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는 침착해 보였지만 컴퓨터를 클릭하는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손뼉을 치며 모두의 주의를 끌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석이 우리에게 한국 역사에 대해 가르쳐 줄 거예요. 모두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우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미첼 교수님.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한국 역사의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삼국시대라고 불리는 시기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흥미를 보였어요. 전에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했거든요. 옛날에 우석이 설명했어요. 한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세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는 화면에 지도를 보여주며 각 지역을 가리켰어요. 이 왕국들은 훨씬 크고 강한 중국과 일본을 상대하는데 매우 전략적이어야 했어요. 저는 교실을 둘러봤어요. 학생들은 모두 우석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보통 지루해 보이는 밍조차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가장 작은 왕국인 신라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우석이 계속했어요. 그들은 모든 한국을 하나로 통일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스마트한 동맹을 맺고 영리한 군사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슬라이드에는 침략과 전투의 타임라인이 나와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고려 왕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 시기에는 몽골이 한국을 침략하려고 했어요. 몇몇 학생들이 자세를 바로 했어요. 몽골과 그들의 막강한 힘에 대해선 모두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몽골 제국은 엄청나게 크고 강력했어요. 우석이 말했어요. 한국은 훨씬 작았죠. 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한국은 거의 30년 동안 몽골과 싸우며 저항했어요. 교실 여기저기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바로 이런 반응을 기대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석이 물었어요. 그는 효과를 위해 잠시 멈춘 후 스스로 질문에 답했어요. 그들은 게릴라 전술을 사용했어요. 즉, 빠르게 공격하고 사라지는 방식이죠. 또한 도시 주변에 튼튼한 성벽을 쌓았고 협상에도 능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느 정도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밍을 힐끗 봤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우석은 마지막 주제로 넘어갔어요. 이제 한국의 위대한 영웅 중 한 분인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갑옷을 입은 한 남자의 옛 그림이 있는 새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에 살았어요. 우석이 설명했어요. 그는 1500년대 일본의 침략을 물리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석의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분명 이 부분의 역사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이라는 놀라운 발명을 해냈습니다. 그는 지붕에 가시가 달린 이상한 모양의 배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었어요. 거의 무적이었죠.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우석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이 배들을 사용해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뒀습니다. 우석이 말했어요. 사실 그는 단 한 번도 해전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그의 전략은 너무 훌륭해서 오늘날 전 세계 군사학교에서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어요. 우석이 발표를 마치자 교실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어요. 평소 수업 발표 후에 듣는 예의상의 박수가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열정적인 박수였어요. 우석의 말이 학생들에게 무언가 깊은 울림을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학생들이 우석 주위로 모여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모두 더 알고 싶다며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밍조차도 그에게 다가갔어요. 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저는 밍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정말 내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어. 저는 따뜻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바랐던 게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단순히 사실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고정관념을 깨는 것 말이에요. 짐을 싸면서 오늘 제 교실에서 뭔가가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우석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배울 가치가 있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 더 많은 흥미로운 토론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우석이의 발표 이후로 제 교실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치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오래된 생각들을 날려버리고 새로운 생각들을 가져온 것 같았죠. 저는 학생들이 우석이 주위에 모여들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항상 중국의 우월성에 확신을 가졌던 밍조차도 우석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혹시나 논쟁이 벌어질까봐 숨을 죽였지만 놀랍게도 밍의 얼굴은 화난 게 아니라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나도 한국 역사에 대해 잘 몰랐어. 그가 우석에게 말했어요. 내 덕분에 생각할 거리가 많아졌어. 저는 저절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바랐던 것이었거든요. 단순히 책에서 사실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었죠. 그 후 몇 주 동안 제 교실에서 더 많은 변화가 보였어요. 전에는 서로 말 한마디도 안 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문화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어요. 마치 우석의 발표가 어떤 문을 열어준 것처럼 이제 모두가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리안이라는 중국 학생이 월병을 가져와서 나눠주었어요. 그녀는 그것들이 중국의 중요한 명절인 중추절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우석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명절이 있어요. 우리는 추석이라고 부르죠. 곧이어 교실 전체가 각 나라의 명절 전통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방 안은 웃음소리와 신나는 대화로 가득 찼어요. 또 다른 날에는 일본에서 온 조용한 학생 아키라가 2차 세계대전에 관한 토론 중에 손을 들었어요. 그는 전쟁이 일본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방어적이기보다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들은 진지한 질문을 하고 각자의 시각을 나누었죠. 어려운 주제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존중과 성숙함으로 다뤘어요. 저는 제 학생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들은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역사와 문화의 복잡성을 이해하려고 배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 눈앞에서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교실에 새로 생긴 이런 에너지에 영감을 받아서 저는 앞으로의 수업 계획을 일부 바꾸기로 했어요.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내용을 더 포함하고 싶었어요.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세계 정치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저는 우석에게 현대 한국사에 대한 세션을 또 한번 이끌어 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사실 조금 긴장됐어요. 우석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지 역사 전공자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우석의 얼굴은 그 제안에 환하게 밝아졌어요. 너무 좋죠. 그가 신나게 말했어요. 이야기할 게 정말 많아요. 한국의 경제 기적, 우리의 기술 산업, 심지어 대중문화까지. 우석의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저는 갑작스러운 흥분을 느꼈어요. 학생들이 이 새로운 정보에 어떻게 반응할지 빨리 보고 싶었거든요. 그들의 시각이 더 많이 바뀔까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어 할까요? 저는 또 이 새로운 시각을 어떻게 다른 수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다른 나라에서 온 초청 연사를 초대할 수도 있겠죠. 또는 학생들이 각자의 고향에서 온 음식, 음악, 전통을 나누는 문화 교류의 날을 가질 수도 있고요.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보였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이 학생들과 함께 진정으로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겸손한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짜릿하기도 했어요. 학기가 계속되면서 저는 학생들이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더 개방적이고 더 호기심이 많아졌으며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 더 존중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히 시험을 위해 사실을 외우지 않았어요. 대신에 깊은 질문을 하고 다른 문화와 역사적 사건들 사이의 연결을 찾으려고 했어요. 어느 날 학생들이 세계 무역 정책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바로 제가 교사가 된 이유였어요. 젊은 마음들이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기존의 것에 도전하는 것을 보는 것. 우석의 발표는 그 시작에 불과했지만 제 학생들은 그 불씨를 계속 타오르게 했어요. 그들은 그 첫 놀라움의 순간을 탐구의 여정으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저에게 제가 그들에게 가르친 것만큼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이번 경험이 저를 교사로서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학생들로부터 더 많이 배우고 싶어졌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탐구할 새로운 시각들에 대해 기대가 되었어요. 돌이켜보니 가끔은 가장 좋은 수업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조용한 학생, 놀라운 사실, 솔직한 순간, 이 모든 것이 깊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요? 우석의 두 번째 발표는 첫 번째만큼이나 대단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가난한 나라에서 몇십 년 만에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 중 하나로 변모한 과정을 이야기했죠. 마치 타임랩스 비디오에서 식물이 엄청 빠르게 자라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교실 뒤에 서서 보니 학생들이 발표에 푹 빠져 있는 게 보였어요. 우석은 1950년대 서울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부서진 건물들과 진흙투성이의 거리들로 가득한 모습이었죠. 그러고 나서 현대 서울의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과 첨단 지하철을 보여줬어요. 그 차이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953년에 한국 전쟁이 끝난 후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우석이 설명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부였고 돈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불과 50년 만에 한국은 전 세계의 자동차, 휴대폰, TV를 판매하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나요? 라고 물었어요. 우석이 미소 지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들은 교육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에 집중했죠. 정부는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을 지원하면서 도움을 줬어요. 이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팔기 시작했고 그것이 한국으로 돈을 가져왔어요. 저는 우석의 말을 들으면서 밍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어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우석은 이어서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어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이를 한유라고 해요. 이는 한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우석 주위로 몰려들어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한 학생이 한국이 이렇게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이제 서울에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교실이 정리된 후 저는 우석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훌륭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모두가 한국의 이야기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우석은 모든 관심이 쑥스러운 듯하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미첼 교수님. 그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배우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 기뻐요. 그날 밤, 제 사무실에서 과제를 채점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국제학부 학장으로부터 온 것이었죠. 제목은 새로운 과정 제안, 한국학이었어요. 궁금한 마음에 이메일을 열어보았어요. 읽는 동안 놀라움에 눈이 점점 커졌어요. 학장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만 초점을 맞춘 새로운 강좌를 제안하고 있었고 저에게 그 강의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긴장이 되었어요. 우석 덕분에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지만 제가 전문가인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는 전화를 집어들고 우석에게 전화했어요. 우석, 그가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말했어요. 한국학에 대한 새로운 강좌의 티칭 어시스턴트가 되어줄래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우석의 신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제가요? 당연히 좋죠. 다음 몇 주 동안 우석과 저는 함께 새로운 강좌를 계획했어요. 읽을 책들을 고르고 볼 영상들을 선택하고 심지어 VR 헤드셋을 사용해 가상 서울 투어까지 계획했어요. 우석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저도 이 새로운 주제를 가르치는 것에 점점 더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강좌가 공지되자 몇 시간 만에 수강 신청이 마감됐어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하며 등록했어요. 밍조차도 등록하면서 저에게 중국과의 관계를 더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새 강좌 첫날,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교실 앞에 섰어요. 우석은 앞줄에 앉아 저에게 격려의 미소를 보내주었어요. 열정 넘치는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지 한국에 대한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열어주고 고정관념을 깨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문화 간의 다리를 놓고 이해를 창출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수업을 시작하며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던 그날, 이후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한 학생의 용기 있는 발언이 이런 순간을 만들기 위한 연수의 반응을 시작한 거죠. 얼마나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저 밖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간과하고 있을까요? 저는 조용한 열정으로 이 모든 것을 촉발한 우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교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한국학 100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한국의 매혹적인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여행을 시작해봅시다. 우리가 수업에 몰입하면서 저는 설렘과 희망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 새로운 모험에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움과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점이죠. 그게 바로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요?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